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24강 최근 레슨 14 14과죠. 함께 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페이지 바로 147쪽인데 펴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24강에 그리고 14과 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지난번에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공부했던 것 같아? 지난번까지?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 in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건 뭐였지? 밖으로 나가는 거 x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in과 x를 대조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고 오늘은 컴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이제 함께 또는 강조로 쓰이는데 컴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in하고 x는 들어오고 나가는 거였잖아. 그럼 컴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여기 제가 칠판에 보니까 이런 자석들이 흐트러져 있죠. 이 흐트러진 것을 제가 컴의 모습으로 바꿔보면 얘들을 이렇게 모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바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컴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컴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컴을 다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흩어지는 디스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라고. 흩어지는 분산의 디스인데 이거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함께 컴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해오도록 하고 이것이 끝나면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분산의 디스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거예요. 컴.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 컴은 이런 모습인데 항상 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L, M, M 그대로고 N 또는 R 책에 위에 나와있죠 여러분. 그러면 아니 이게 원래 원형인데 원형 컴은 이게 원형인데 이런 식으로 다시 모양을 바꾸거나 또는 코 이렇게 이런 5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 모양을 왜 바꾸느냐? 왜 바꾼다고 그랬지? 발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컴이 원래는 이 모습에서 이렇게 5가지의 모양이 나오는 것은 발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왜 이걸 바뀌었느냐? 바로 L. L이 왔을 때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컴 같은 경우는 B, M, P BMP에는 좀 더 컴이 오는 거죠. 원래 모습이 오고 그다음 나머지들이고 얘는 이제 바로 R 다음에 오는 거고 얘는 이제 모음이나 보통 모음 책에 위에 나와 있지만 모음이나 뭐 H 뭐 이런 것들 GN이나 그래서 원래 컴의 모습에서 L 앞에서는 call, BMP 앞에서는 come, 그 다음에 R 앞에서는 call, 모음이나 H 이런 거 앞에서는 co,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앞에서는 자음 앞에서는 이제 바로 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이 컨하고 컴이에요. 그래서 이제 L 앞에서는 call, BMP come,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con, R 앞에서는 call, 모음 앞에서는 co. 그렇게. 근데 외울 필요는 없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 모양을 바꾸는구나. 바꾸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위해서. 그래서 L 앞에서는 call, BMP 앞에서는 come, 그리고 R 앞에서는 call, 그리고 모음 앞에서는 뭐였지? co. 나머지 앞에서는 그냥 con.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바로 come하고 con에 관한 모습이 될 거예요. 하지만 모양이 바뀌어도 뜻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또는 강조의 역할. 그럼 첫 번째 단어 들어볼까요, 여러분? commemorate. 이 단어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이란 단어, memory란 단어. 이 단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치? memory 앞에 com을 붙여가지고 강조시킨 거라고. 물론 얘는 함께 되지만 강조도 쓰인다고 했잖아. 강조도 쓰인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com을 붙이니까 commemorate. 기억에다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전미사 붙이는 거예요. 전미사 이렇게
동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바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뭐 하다. 그래서 기억이란 말에다가 come이 붙으면서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다 해서 commemorate이 기념하다라고 쓰이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memory, commemorate.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첫 번째 동요, observe라는 단어. 여러분들은 observe라는 단어, 보통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관찰하다 또는 규칙 따위를 준수하다. 그렇게 쓰이잖아요. 맞아요. observe가 여러분, 어떤 의식을 준수하다, 의식을 치르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많은 이슬람인들이 선택했다. 바로 observe를 한다. 우리가 배우는 단어 나오네. 바로 의식 따위를 지키다, 준수하다, 라마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시면은 그 이슬람인들이 어떤 행사, 그것을 observe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observe 하고 있다. 바로 라마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슬람 자체의 어떤 종교 행사죠. 그것을 준수합니다. 지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observe를 한다. 여러분, 두 번째 동요 celebrate.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 축구 같은 데서 우리가 골을 넣고 난 다음에 골 세레모니 그 말 들어봤지? 근데 여러분 세레모니라는 것은 그건 콩글리시예요. 영어에서는 그 단어 안 써요. 그럼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바로 우리가 배울 celebrate. 그럼 실제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박지성 선수가 바로 한 골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레모니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박지성 선수가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세레모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는지 한번 그 기사가 쓴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박지성 celebrate. 이 단어 쓰고 있네. 그러니까 세레모니가 아니잖아. celebrate. 스코링은 득점이잖아. 그러니까 득점한 것을 celebrate 하고 있는 장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 celebration 그리고 celebrate scoring. 바로 득점한 것을 바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골 세레모니는 영어로 골 셀러브레이션이고 동사는 celebrate, scoring, 득점을 축하하다. 그렇게 단어 중요하게 기억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표현, pay tribute to. 여러분, tribute는 헌정, 증정이라는 표현이고요. 헌정, 증정에다가 패를 붙여가지고 뭐뭇에 대해서 바로 헌정한다는 표현에서 경의를 표하다. 이것도 여러분 음악 같은 데서는 많이 쓰는데 보시면 여러분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ay tribute to. 우리가 경의를 표한다. 모차르트. 그래서 모차르트를 위한 어떤 그런 헌정 콘서트 같은 것들을 한번 준비하고 있다.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pay tribute to. 바로 모차르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이게 바로 pay tribute. 그 다음에 마지막 동요 salute. salute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가 차렷! 경례! 이거잖아. 이게 바로 이 모습이 salute. 경례하다. 알겠어요, 여러분? salute. 이렇게 해서 우리가 memory, commemorate. 자, 우리는 2번 commence라는 단어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commence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시작하다라는 단어인데 단어가 좀 어렵죠? 쉬운 단어가 begin이고, 그렇지?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in 배울 때 이 단어 기억납니까? initiate라는 단어. initiate라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 역시 여러분 세 번째 동요로 들어있지. 착수하다. 그래서 initiate은 새로운 것을 착수하다 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initiate. 새로운 것을 착수하다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바로 come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2번 commence예요. 그래서 initiate이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에다가 come을 붙여가지고 강조시켜가지고 commence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좀 더 고급스러운 뜻이에요. 단어가 어떤 것을 계시하다. 이 단어도 우리가 신문에서는 볼 수 있는 표현인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신문에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DMB 이동전화 텔레비전 서비스가 이 단어 뭐지? 그만 배워서 commence 나오네. 개시하다. 오늘 개시합니다. 바로 개시하다는 단어는 commence고 come, 우리가 배우는 함께의 come 또는 강조의 come에다가 바로 initiate, 세 번째 동요 initiate를 붙여가지고 바로 commence라는 조금 어렵고 고급스러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ommence는 개시하다는 단어고 원래는 그 initiate에다가 come이 붙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네 번째 동요 inaugurate, in 동그라미 치고 in 동그라미 쳐야지.
in이 붙었다는 것은 뭔가 드러나는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세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도 그런 거야. 그래서 세 번째도 in 동그라미 쳤지, 여러분. 세 번째도 in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런치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래 여러분 바로 미사일이나 우주선을 발사하다로 쓰이는 거예요. 발사하다에서 어떤 것을 시작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라크전이 있었을 때 미국이 바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을까? 미국은 이 단어 나오잖아. 런치라는 단어. 쏘아 올렸습니다. 바로 새로운 미사일 공격. 그래서 바로 새로운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런치는 원래는 미사일이나 우주선을 발사하다, 쏘아 올리다에서 시작하다로 쓰인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embark on. embark는 임 동그라미 치고, embark에 임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남는 게 뭘까? bark가 배야, 배. bark. bark라는 단어는 배인데, 그러니까 배에다가 인을 붙여가지고 배를 탄다 해서 나온 단어죠. 배를 타고 여러분 어디를 가잖아. 그래서 embark는 바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 모습에서 시작하다가 된 거죠. 실제로 제가 여러분 그 embark 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배가 나와 있고 사람들이 배 안으로 타고 있잖아. 이게 embark야. embark는 원래 승선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승선하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니까 embark on을 붙여가지고 어떤 것도 뭔가를 시작하다로 쓰인 거야. embark는 승선하다. on이 붙으면서 embark on은 어떤 것을 이제 시작하다라고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commence의 동의어들 살펴봤고요. initiate, commence. 자, 우리는 넘어가서 바로 3번 commensurate. commensurate 좀 어려운 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commensurate 여러분, 어떤 구인 광고를 보니까, 그러니까 셀러리, 구인 광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셀러리. 임금 이렇게 다 써놓고, 임금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 commensurate. commensurate 합니다. 라고 돼 있고, commensurate. 어떤 거예요? with, experience. 경험이죠. experience. 경험과, 그리고, 이제, qualification, and, 그 다음에 qualifications,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야. 또 구인 광고에. 무슨 말인지 가볼까요, 여러분? 임금, 셀러리가 임금이잖아. 임금은 commensurate with 경험, 이게 경험이고, 경험과, 그리고 바로 qualification이니까 자질이죠, 자질. 자질과 commensurate.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단어인데, common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요 남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 measure 썼어요, measure. 재다. 재다는 뜻이거든, 재다. 그러니까, 이 셀러리를 주는데, 이 경험과 자질을 함께 재가지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셀러리는 바로 이 경험과 자질과 같이 재어져가지고 주어진다. 그래서 commensurate with라는 것은 바로 같은 정도. 그래서 경험이 많고 자질이 우수하면은 셀러리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이 만약에 올라가면은 셀러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얘들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얘도 셀러리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commensurate with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과 같은 정도로 주어진다 할 때 그런 형용사인데 여러분들이 알겠죠? commensurate. 그래서 measure가 재는 건데 measure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measure냐 measure. 그래서 제가 이걸 재는 거란 말이에요. 딱 재가지고 이만큼이 재보니까 이만큼이다. 이만큼이니까 월급도 얼만큼 주겠어. 셀러리도 당연히 이만큼을 주는 거라고. 이만큼 50까지. 그래서 내가 경험과 자질을 재보니까 50이 나왔구나. 그러면은 셀러리도 50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commensurate이 바로 여러분 같은 정도의라고 하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단어가 쉽진 않죠,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알겠지? 그래서 이제 임금은 경험과 자질에 같은 정도에 따라 주어집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된 거야.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동의 advocate라는 단어. advocate, 동그라미 치고. 자, 두 번째 동의어 correspond. 이것도 배울 건데 correspond, crow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의어 appropriate라는 단어 여러분. 앞에 AP 동그라미 치고 접두사. AP 동그라미 쳐야지. AP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comparable. 오늘 배울 거예요. comparable, com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equivalent, equi. 이 단어는 여러분
EQ 동그라미 치고, equal. 요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proportion. 그 다음에 symmetry. 마지막 동의어 symmetry. 좌우 대칭이라는 단어. symmetry에게 sim 동그라미 치고. sim 동그라미 치고, sim. sim은 same이야, same. 마지막 동의어 symmetrical. 여기 sim 동그라미 쳤죠, 여러분? 이건 same이야, same. same. 같은. 그래서, 같은 좌우 대칭을 말하는 단어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 단어 배울 텐데, 어쨌든 간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은 이제, 접두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4번 compact라는 단어, 여러분들 이 단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통해서 알고 있을까? 바로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CD. 이게 우리가 CD 그러잖아. CD 할 때 C가 뭐예요? 바로 compact예요, compact.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다가 채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 CD라고 하는데, 여기 CD는 우리는 compact disk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compact disk를 줄말이 CD라고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오죠. 그래서 compact disk, 그게 되잖아. rewritable.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compact가 우리가 배우는 바로 조밀한, 빽빽한, 밀집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넣어두었다. 그래서 꽉 들어찬이라는 표현을 compact. 그래서 CD 할 compact disk. 첫 번째 동의어 compress에 com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com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consolidate com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com, 두 번째 com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dense, 중요한 단어 여러분 체크해두고, 왜냐면은 최근 IBT 시험에 출제했거든, dense가. 빽빽한. 여러분, 이 dense라는 느낌은 이런 거죠. dense라는 느낌은, 이제, 이러한 좁은 공간에 이렇게 꽉 들어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꽉 들어차는 느낌, 이런 느낌이 dense란 말이에요. 이거의 상대적인 표현이 뭐였지? 이렇게 넓은 공간에 드문드문, 이렇게 드문드문 있다 해야죠. 이건 sparse라고 하는 것이고, sparse, 드문드문한, 드문드문. 이것은 빽빽한, 조밀한, 밀도가 높은, 이것은 드문드문. 이렇게 서로 대조관계인데, 최근에는 이게 출제됐어요. dense가. 자, compact disk의 compact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5번 compile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compile을 알기 위해서는 file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제가 이걸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라? 바로 file of CD예요. CD. CD 바로 CD 더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제가 영어로 옮겨보면은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영어로 옮겨보면은 파일이야, 파일. of CD가 되는 거예요, CD. CD 제가 파일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어떤 말들이냐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books, 책더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더미를 가리킨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것은 바로 file of CD거든. CD 더미인데 여기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 하나씩 뽑아가지고 함께 모으는 거라고. 함께 모아가지고 나온 CD다.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니까 바로 compilation. 바로 compilation. 우리가 이제 배우는 단어네. 함께 컴에다가 파일, 더미. 그래서 여러 가지 더미를 하나로 모았다. 그래서 하나로 모은 앨범 그런 뜻이고, 그래서 compile은 하나로 모으다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file of CD고 하나로 묶어서 나온 게 compilation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는 단어가 5번 단어잖아. 알겠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동의어 accumulate, 첫 번째 AC 동그라미 치고, AC. 두 번째 amass에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쳐야 돼. 자, 그 다음에 pile up 나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assemble, assemble AS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마지막 동의어 compose, 바로 25강에서 배울 텐데, compose에 com 동그라미 치고, com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파일 더미 앞에 함께 com을 붙여가지고 하나로 모으는 compile. 자, 우리 여러분 6번 들어갑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 compassion은 여러분 이게 종교에서는 보통 자비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정이 되는데, 원래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compassion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 pathetic이라는 단어. pathetic. pathetic은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주는 건지 제가 직접 한번 그 pathetic을 여러분들 느껴봐야 돼. 여러분 어때? 슈렉에 나왔던 그 장화시는 고양이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pathetic. 애처로운, 처량한.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얘가 너무 처량해 보인다. 하면 마음이 아파오잖아. 그때
느낌이 compassion이야, compassion. compassion은 이러한 그 pathetic, 애처로운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뭔가 동감하는 사람, 동정이 든다. 그게 바로 compassion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compassion에 이제 그 pathetic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봤고, 그 느낌을 확인해 봤잖아. 그 느낌을 내가 가지는 거야.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게 compassion이야. 첫 번째, sympathy, sim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이건 동감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여러분 그럼 이번에 제가 그 pathetic, 지금 배웠던 pathetic, 애처롭다는 것과 그리고 compassion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리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얘가 여러분 지금 국어를 하고 있는 원숭이야. 뭔가 먹이를 달라고. 이런 모습은 바로 pathetic이죠, pathetic. 마치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야. pathetic 한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애처로움을 느껴서 먹이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우리가 바로, 왜 그러니까? 바로, feel, compassion. 바로, 동정을 느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그 원숭이의 모습은 pathetic이고, 여러분들 느낀 건 뭐다? feel, compassion을 느껴가지고, 걔한테 바로 먹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그런 국어라는 모습, 그런 pathetic이고, 뭔가 가슴 아픈, 뭔가 동정심을 느낀다. 그게 바로 feel compassion이 되는 것이고. 자, 첫 번째 동의 sympathy는 sim은 same이야, same. sim은 이거는 same이란 말이야. same, 같은. 그래서 이게 뭐 동감, 그런 뜻을 가지게 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compassion, pathetic, 애처로운, 처량한, 그걸 느낀다, 함께. 그래서 동정이라는 뭐였지? compassion. 그래서 feel compassion 하게 되면 동정심을 느끼다. 자,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동정심을 느끼니까 서로 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7번 단어, comparable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서로 아파하니까 생각이나 원리, 사람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양립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데서 서로 조화가 되는, 호환이 가능한. 그래서 여러분, comparable은 만약에 이게 생물체에 쓰이게 되면 서로 조화가 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라고. 한번 제가 사진을 통해서 그 comparable을 이번에 한번 느껴보죠. 어때요, 여러분? 원래 고양이하고 개는 사이가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네. 바로 이렇게 서로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바로 they are compatible. 그들은 지금 서로 잘 조화가 됩니다. 잘 지냅니다. 그래서 they are compatible.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같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어울린다. they are compatible. 잘 지낸다. they are compatible. 여러분, 이게 기계에 쓰게 되면 어떻게 돼? 기계에. 만약에 이게 기계에 쓰게 되면은 서로가 잘 지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로 호환이 가능한 뜻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그럼 제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CD의 C가 컴퓨터를 했잖아. 이번엔 제가 이 CD는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기 나오잖아. 이 디스크는 compatible. 바로 호환이 가능한 그런 뜻이 되는 거네. 그래서 compatible은 바로 호환이 가능한.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겠어요, 여러분? compatible.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람이나 동물에 쓰게 되면은 서로 잘 어울리는, 그치? 양립하는. 이게 기계에 쓰게 되면은 기계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호환성 있는 그게 compatible. 알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바로 compassion에서 바로 compatible을 공부해봤고, 자, 우리는 8번 여러분 compliment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보완하다는 단어인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야. 저 책에 그림이 나와있죠.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plan. 이게 계획이야, 계획. 계획을 세운다 하면 뭘 할까? 바로 form이 된다.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에 세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걸 수행해 가야지. 하면 perform이야. 그죠? 수행하다. 어떤 수행하고 있습니다. perform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되겠는데? 보완하면 어떻게 될까? 보완하는 것은 얘를 이제 차고, 이게 여러분 완전히 된 상태란 말이야. 이게 이제 이 상태가 이제 complete인데, 완벽한 상태인데, complete인데, 이 complete한 상태로 만들어주다. 그래서 보완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배울 지금 8번 단어가 되는 거야. complement 하게 되면은 바로 계획을 complete 하게끔 이렇게 더해주는다. 그래서 이게 보완하다. 그래서 이거 계획을 세웠다. 수행하다, 보완하다. 그 다음에 뭐다? complete, 완료하다. 그래서 complete 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complement, 보완하고, 그 다음에 완료하고. 순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form, 세우다, 수행하다, 보완하다, 완료하다. 그래서 이 compliment는 complete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그래서 이게 보완하다 뜻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 첫 번째 동요 supplement. 이것은 이제 원래 완전한 상태에다가 다시 그냥 더해주는 보충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거잖아. 보니까 이 비타민 C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로 다이어트리 식단이죠. supplement 바로 보충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보조식품인데 바로 이게 supplement라는 단어가 그냥 여러분들의 몸이 완전하지만 이게 다시 이런 비타민을 채워줍니다. 그래가지고 supplement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충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민 supplement,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complete 완료하다. 그렇게 완료하도록 보완해 주는 게 뭐였다? complement. 자, 여러분. 우리는 9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comply라는 단어, 순응하다. 이 단어 보통 comply with 이래가지고 with와 같이 쓰게 되는데 comply with, 순응하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완료하다에서 다시 단어가 파생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comply 이렇게 된 거죠. 단어가 comply, 순응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해볼까? complete the plan 하게 되면은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말이. 이게 계획인데 계획. 이게 플랜의 말이야. 플랜인데 더 플랜이지. 그러면 이걸 쓰면은 complete the plan 하면 계획을 완료했다. comply를 쓰게 되면은 이 계획에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 comply with the plan 하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갔습니다. 순응합니다. 그래서 어원은 comply 어원은 complete에서 오게 된 것이고 완료하다 해서 그냥 그것에 이것에 그냥 그대로 맞춰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mply with는 순응하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이게 보통 이제 comply with 하게 되면 뭐 규칙이라든지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이게 순응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omplete the plan 하면 계획을 완료한 것이고 comply with the plan 하게 되면 계획에 순응해서 맞춰가는 것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계획에 순응해서 맞춰가는 것은 comply with라 그랬잖아. 그 단어의 밑에 반대말 나오죠. defy, 반항하다, 도전하다. 전에 여러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나왔던 신문기사를 제가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과연 그 당시에 그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것을 뭐라고 언론에서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을까? 가보니까 북한은 세계에 뭐하고 있다? defy, 반대말이죠. defy, 바로 반항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북한은 세계 defy하고 있습니다. defy가 우리가 배우는 9번 comply라는 단어의 반대말이에요. comply는 순응하다, defy는 반항하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항하다, 도전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complement, 보완하다, 그치? 그 다음에 complete, 완료하다. 그것에 맞춰가는 순응하다는 comply, 반항한 defy. 알겠어요? 자, 9번에 첫 번째 동요 가고, 첫 번째 동요 acced라는 단어, acced, ac 동그라미 치고, 접두 3. 자, 두 번째, 역시 ac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concur, 세 번째 con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agree, 다섯 번째 consent, con 동그라미 치고, 다섯 번째 con 동그라미 치고, 여섯 번째 ascend, s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correspond, co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으로 coincide, co 동그라미 치고. 어때요, 여러분? 거기에 동요, 순응하다는 동요들의 단어들의 접두사가 상당히 얘들이 많죠. con, co 이런 게 많잖아. 얘들은 전부 다 함께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은 거기에 같이 어울려가는 거니까 바로 comply라는 단어의 그 동요로서 바로 이제 만들어진 단어들이 대부분 다 함께 con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함께 맞춰서 가는 거니까. 알겠어요? 순응하는 것이 반항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반항하는 것은 defy고 순응은 comply이고.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것은 접두사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배울 것도 있고 동그라미 쳐놔 여러분 나중에 복습할 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10번 compare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compare, 강요하다. 여러분들 아마 이 단어 무슨 문법 시간에 많이 봤을 거예요. 무슨 사역동사 뭐 그런 거 하면서 뭐 compare이라는 단어 강요하다. 옆에 여러분 동요가 쭉 나와 있고 그 동요가 갖고 있는 그 강도 아주 그 느낌의 차이를 제가 그 책에다가 여러분 써놨죠. 그래서 그 옆에 동요를 compare이라는 단어는 물론 compare는 여러분 푸시라는 단어 푸시의 얘가 이 펠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함께 미는 거지. 그래서 이게 push가 펠로 바뀌어가지고 compel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막 미는 거야. 서로 미니까 이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강요하다가 compel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펠은 push인데 원래. 이 단어들의 그 동요는 그 느낌 차이로서 제가 여러분 옆에 밑에 책에 써놨는데 좀 이제 강요하는 느낌이 좀 약간 약한 느낌이 그 oblige라는 단어죠.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의무로 사는 거니까 여기 가장 약한 느낌을 주고 가장 강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죠? coerce라는 단어. coerce. 이게 이제 아주 강제로 뭐 하게 하다.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건 강제적으로 뭐 하게 하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강요하는데 그 느낌이 이 oblige와 약한 느낌, 강한 느낌.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 compel이야, compel. 그치? compel 해가지고 이것이 강요하다. 그래서 compel보다 약한 느낌은 oblige라는 단어고 강한 느낌은 coerce라는 단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옆에 동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자 동요에 여러분들 세 번째 동요 constrain, con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는 constrain, con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동요 impose라는 단어 강요하다 impose에 임 동그라미 치고 강요하다 임 동그라미 치고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일단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 compel, 강요하다보다 약한 느낌은 oblige라는 단어고 더 강한 느낌은 coerce.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순서가 이제 약하고 중간 강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compel, 펠은 뭐였다 그랬지? push, 미는 거. 그래서 미는 거에다가 com을 붙여가지고 compel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어떤 사람을 그 미소를 보니까 나를 그 사람을 좋아하게끔 나를 끌어당기는 거야. 나를 강력하게 마음을 끈다. 그게 compelling이죠. compelling. 근데 나는 끌리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때문에 끌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강요된 것처럼 끌리는 모습. 그게 이제 compelling이란 말이에요. compelling.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녀의 아름다움이 나를 매우 끈다 하면은 her beauty, beauty죠. beauty is 그 다음에 compelling이야. compelling. 그녀의 아름다움이 compelling하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아름다움이 나를 몹시 끈다. 또는 여러분, 그 제안은 예를 들어서 프로포절이지. 프로포절. 그 제안은 마음을 끄는데, 마음을 끄는 제안이야 하면 compelling, 바로 compelling 프로포즈 되는 것이고. 알겠어요, 여러분? 그거 마음을 끄는 이야기인데 compelling 스토리를 하는 것이고, compelling story. 스토리죠. compelling 스토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끄는 제안, 마음을 끄는 이야기, compelling. 여러분, 나는 내가 CD 사놨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끌려. 그럼 이 앨범이 뭐가 된다? 바로 compelling CD야, compelling CD. 마음을 끄니까, 나 이거 사야지. 알겠어요, 여러분? 나는 이걸 사야 되겠다. 이 바로 CD가 compelling CD가 되는 거야. 마음을 끄는 CD. 내가 샀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끄는. 또는 여러분, 저 미소가 나를 끄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끄는, 미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바로 모나리자. 모나리자의 미소는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 그래서? 썰을, 미묘한이라고 그때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이러한 미소는, 썰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옆에 기네스 페틀로가 딱 보니까, 이제, 뭔가 호감을 느끼게 하고, 내 마음을 끌죠. compelling smile이고. 그것은 그러니까 subtle smile과 compelling smile이라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여러분 모나리자는 subtle이라고 그랬잖아. subtle.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기네스 페트로는 바로 compelling smile이 된단 말이죠. smile. 알겠어요? 뭔가 미묘한 미소. 그리고 compelling 마음을 끌어당기는 미소. 그래서 subtle smile은 모나리자. 기네스 페트로는 바로 compelling smile. 그렇게 마음을 끈다라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계속 가보면 compelling이라는 단어 밑에 보니까 compulsory, 의무적인, 강요적인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강요하다는 동사 compel에서 바로 compulsory.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의무 교육이 영어로 compulsory education이고 옆에다가 동요 하나 더 써줍니다. 그 의무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에서는 두 개가 나오는데 compulsory 옆에다가 동요 써줘요. 동요. 바로 mandatory. mandatory. 바로 이게 mandatory가 의무적인이죠. 그래서 바로 mandatory, compulsory가 동요에서 그래서 compel, compulsory 그 다음에 동요 mandatory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토플에서는 그 의무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compel, compulsory, 그 다음에 mandatory 그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commodity라는 단어, commodity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사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commodity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1번 단어 여기 보시면 여러분 분석가들은 expect 기대합니다. 좀 더 추가적인 commodity의 떨어짐.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울 단어란 말이에요. commodity. 이게 commodity는 뭐냐면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물품을 가리키는데 이게 우리가 수출이나 어떤 경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1차 상품 또는 원자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상품 원자재. 어떤 게 있을까? 보시면 여러분 커머디티라는 제목을 볼 수 있죠. 이게 신문에 나온 건데 신문에서 커머디티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쭉 내려가서 커머디티는 어떻게 되는지 가보니까 예 오일, 원유 그치? 그 다음에 원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골드니까 금이네. 그 다음에 디램 이건 컴퓨터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디램이나 또는 골드, 오일, 원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국제시장에서 말하는 커머디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커머디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쌀 같은 것도 커머디티 포함되지만 쇠고기, 빵, 우유, 그것도 커머디티고, 그리고 이제 국제교육에서는 좀 전에 봤다시피 금, 또는 여러분, 디램, 또는 원유, 그런 것들도 커머디티에 속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컴이라는 접두사를 가지고 단어들을 공부해 봤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뭐 배웠지? 아까 메모리에다가 컴을 붙여가지고 기념하다 뭐였지? commemorate. 그 다음에 initiate 시작하다에 컴을 붙여가지고 뭐였지? commence 개시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잴 수 있는 바로 같은 정도가 뭐였지? measure 앞에 컴이 붙으면서 commensurate 3번 단어. 그 다음에 CD가 뭐였지? compact disc.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하나로 모은 앨범이다. 무슨 앨범이었을까? 그렇지. 바로 compilation 앨범. compile 한 대 모으다. 그리고 여러분 이 CD는 호환이 가능해요. 뭐였지? comparable 호환이 가능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까 애처롭다는 pathetic이고 애처로운 마음을 내가 느낀다. 불쌍하다는 마음을 느끼는 거. 동정 뭐였을까? compassion. 그리고 complete 완료하다잖아. 완료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게 뭐였지? 그렇지. 바로 complement. 그래서 순응하다는 comply with.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compel 강요하다. 그래서 의무적인 뭐였을까? compulsory. 그래서 compulsory education은 의무 교육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우리가 석탄, 석유 그런 것들이 바로 commodity.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컴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건 뭐였지? 오늘 배웠던 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바로 이런 모습,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 그래서 함께의 컴, 강조의 컴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